이 전장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애플향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LG 디스플레이가 부각이 되고 있죠. 네. 어떻습니까?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워낙 많은 분들이 징그러워, 이거 이래도 되나? 징글징글하다고 학을 떼는 종목 중에 하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LG 전자는 그래도 영업 이익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예 뭐 실적만 믿으면 뭐 언젠가 가겠지 하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흑자 나오고 그리고 다시 적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실적만 본다라면 주가가 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걱정이 제일 많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 많이 좀 변화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이제 OLED 하면은 이제 LG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두 개 회사가 거의 전 세계를 꽉 잡고 있었는데 삼성은 지금도 소형 디스플레이 쪽은 꽉 잡고 있는데 대형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점유율이 LG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계속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죠. 또 이제 OLED TV 대형 패널이 좀 고가이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LCD 시장처럼 급성장하지 못했었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때는 쳐다도 보지 않았던 LCD 사업 부분이 영업이익이 급속하게 좋아지다 보니까 OLED가 아니라 본업이 아니라 과거에 그 생산 라인에서 흑자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갔었던 건데 최근에 이제 이것도 이제 매각을 하면서 이제 손실 이쪽에 대한 이제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어쨌든 이제 중소형 패널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중소형 패널 비중이 50% 이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수주형 사업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영업이익률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수주형 사업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TV 같은 경우는 일단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됐든 아니면은 뭐 중국의 9.19절 뭐 이런 특정한 행사 이슈가 있을 때에 수요가 많이 나오겠지. 혹은 파리 올림픽이 있으니까 이때 뭐 대형 TV의 수요가 많겠지 하면서 일단 만들어 놓고서는 시장에 내놨는데 판매가 안 되게 되면 다 재고가 되고 이것이 이제 비용 영업이익률 감소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오히려 뭐 판매가 잘 된다라면 더 비싼 가격에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이제 경기를 탄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수주형 사업은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죠. 딱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랑 계약을 한다, 혹은 뭐 어떤 회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최소 뭐 10만 대 이상의 뭐 10만 대나 뭐 100만 대나 이런 계약을 맺게 되면 이 물량은 판매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주형 사업에 집중을 해가지고 재고 관리라든지 안정적인 마진을 좀 확보하는데 상당히 주력을 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OLED 수주형 사업 매출 비중이 한 50% 이상으로 높아져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애플 쪽이죠. 애플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중소형 패널 순차적으로 이제 LCD에서 OLED 패널로 적용을 시키고 있고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다 OLED 패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두 쪽에서 제품을 좀 공급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월 생산 능력이 3만 장에서 올해는 4만 5천 장까지 좀 확대를 좀 시켰고요. 그래서 올해 그 아이폰 16용 OLED 패널 양산도 이제는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도 수익성이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2분기까지는 적자인데 하반기부터는 약간 흑자 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내년에는 적자 없이 연간 분기 계속 흑자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보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주가가 이제 그런 것들이 선 반영된 측면이 아예 없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을 좀 잘 준다라면 충분히 저는 2차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한 7월 말까지나 8월 초까지 흐름을 좀 확인하면서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LG 그룹 집중 분석 시간이네요. 자, 이번엔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 화학을 좀 한번 보죠. 이게 네.
이 트럼프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트럼프 변동성이 정말 심해요. 오늘도 뭐 급락이 다 나왔고. 그렇죠.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관련돼서 수혜주들 해가지고 뭐 방산이라든지 혹은 뭐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재건 관련된 거 등등의 기업들이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코인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면 또 반대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피해주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있는 기업들이 좀 섹터가 하락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배터리 쪽이죠. 어찌됐든 이제 우리나라 삼성, LG, 뭐 SK가 미국 배터리 쪽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한 게 합산해서 50조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해놨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IRA 이거 내가 없애겠다. 뭐 마음만 먹으면은 할 수 있는 대통령 아니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의회에서 결정된 거고, 그쵸. 그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변동시키거나 엄청난 그 데미지를 각오해야 되는데 네. 그럴까? 이게 상식적인 네. 거고. 근데 트럼프는 약간 하니까요. 비상식적인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난 1기 때도 파리 기후 협약 바로 그냥 마음대로 탈퇴해버리고 또 오바마 헬스케어도 바로 다 취소, 뭐 완전 취소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다 후퇴시켰죠. 후퇴시켰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거는 단순하게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하원 동시 다 선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바이든 질 것 같다 해가지고 아예 투표에 안 나오게 되시면 뭐 그 상하원 또 다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드 웨이브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 한마디로 대통령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을 하게 된다라면 뭐 트럼프가 뭐 말로만 하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행동으로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번 대선 끝나고는 블루웨이브 해가지고 그쵸.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부통령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부통령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엄청난 그 보수적인 파격적이죠, 이번에. 네, 그 사람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뭐 IRA 관련해 가지고도 뭐 약간의 우리가 걱정을 아예 안 하면 안 된다. 그냥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당장 뭐 이건 발생한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2분기에 IRA 세입공제를 4,400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없었다라면 사실은 2,500억 정도 적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전기차 캐즘이라고 해가지고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 달만 하더라도 판매가 12만 대가 판매가 되는데 6월 한 달 동안. 근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8% 정도 감소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전기차 점유율도 그렇게 높게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1기 때 연비 규제를 폐지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2년간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 대해서 점유율이 높아서 선점을 하고 있는 건 좋은데 정책의 어떤 변화가 나온다라면 약간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한 3개월인가요? 4개월 뒤에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트럼프가 되는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의 우려감들은 조금 길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그럼에도 좀 사실 LG엔솔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이 네. ESS 관련해서 LFP를 활용한 그 ESS 네. 이거 뭐 4조에서 5조 정도 르노향 네. 뭐 매출이 발생이 됐다, 계약이 됐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면서 되게 호재로 봤었는데 그쵸. 지금 또 가장 부각되는 게 또 ESS 쪽이잖아요. 네, 어쨌든 ESS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그 미국이라든지 중국 지금 옆에 화면 보시면 이 파란색 그 바가 이제 미국이고요. 밑에 빨간색이 이제 중국인데 파란색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공략을 하기 위해서 지금 LG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배터리 라인을 ESS 라인으로 좀 변경을 하고 있고 삼성 SDI도 이쪽에 좀 집중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ESS 시장은 상당히 급성장할 거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2021년 같은 경우 210억 달러 정도였다라면 앞으로 이제 2030년 정도가 되면은 2,600억 달러 정도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가정용 ESS 관련해서 판매량이 2분기 판매가 9.4기가와트급으로 원래는 4기가와트급 쪽 예상했는데 2배 이상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ESS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고 이제 BESS 같은 경우는 배터리 형식으로 저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컨테이너처럼 여기에 이제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가 좀 상당히 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공략을 좀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좀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제품이 그 리튬 배터리가 아니라 이제 LFP 산화철 이제 배터리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익성이 얼마나 좋을지 여부하고 또 사실은 이쪽에 대해서 공략을 그동안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LG 에너소 같은 경우는 ESS 관련해서 화재도 사건도 몇 번 있었고 해가지고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했다가 최근에 다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좀 가져올 수 있느냐. 이 시장을 좀 많이 확보한다라면 새로운 먹을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기대감은 있지만 이게 명확하게 어떻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데이터가 좀 적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보고서는 LG 에너솔루션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이르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LG화학도 한번 좀 볼까요? 네, 뭐 LG화학도 사실은 그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특히 좋은 이제 편이 아니라 성실하게 꾸준하게. 아니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갖고 계신 분들 괜찮아요. 나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화학 업종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아요. 화학 업황 자체가 사실은 최근에도 화학 그 기업을 보시면 금호석유 화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LG 화학도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필수 소재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좀 전환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좀 정체 현상을 띠고 있다 보니까 이렇다 할 때 모멘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LG 그룹주를 본다라면 그러니까 배터리를 포함한 화학 사업 부분은 계속해서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좀 IT 부품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LG 전자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짜 바닥일까 아니면은 이 트럼프 이슈로 더 빠질 것이냐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요. 물론 이게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기도 되게 조심스러운데 저는 정리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내일 혹은 뭐 다음 주에 뭐 상한가를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면 이게 오늘 갑자기 트럼프 이슈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나오면서 한 번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 번에 매도하는 게 힘들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하루에 1%씩, 하루에 2%씩 올라도 좀 비중을 줄이고 떨어져도 비중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좀 절차를 밟으신다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LG 화학 빼서 LG 에너지 솔루션 빼서 다른 거 투자해서 그게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종목 교체가 지금 왜냐면 결국은 또 오르고 있는 주식을 사야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지금 가는 것만 가니까 그러기에는 참 불안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종목이 또 빠지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근데 어찌됐든 투자는 저는 추세가 살아있는 기업이라든지 어쨌든 뭐 최근에 보면 조선주들 보시면 이거 조정 주면 사야지 조금 빠지면 사야지 하는데 조정 살짝 줬다가 바로 오르면서 신고가 갱신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 조금 더 눌리면 사야지 하는데 살짝 눌렸다가 바로 그냥 플러스 전환시키거나 삼성전자도
한 지난주에 급등했으니까 이번 주 조정을 주겠지 했는데 조정 주긴 줬는데 또 바로 어제 오늘 상승하면서 이렇게 바로 회복시켜 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한 섹터는 웬만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 투자자분들이 걱정하는 게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과거의 사례를 본다라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때가 주가가 피크였고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부터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까지는 증시가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점은 보험적인 금리 인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될 것을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거라서 그 전의 사례가 다르다라고 보신다라면 아직은 저는 증시 상승은 더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미국 금리를 인상을 시켰을 때 과거의 사례로 따지면은 주가는 엄청나게 빠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1년 빠지고 그 하락한 걸 다 회복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 인하가 과거의 사례로 주가가 하락하는 이슈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하 이후에도 주가는 뭐 연말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수반된 뭐 반도체, 그러니까 그렇다가 반도체 중소형 좀 아시고 그게 아니라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둘 중에 하나, 혹은 뭐 조선주, 그리고 뭐 자동차 관련된 현대차나 기아차, 요즘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대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라든지 아니면 금융주를 먼저 보시고, 저는 중소형주들을 보실 때는 최소한 7월 말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미국은 러셀 지수를 거의 폭등으로 끌어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약간 트럼프 이슈들이 좀 있으면서 못 움직이고 있는데 7월 말 FOMC 끝나고 나면은 정말 이제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 하게 된다면 아마 중소형주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8월 초까지는 대형주 위주의 실적이 나오고 이제 7월 말 8월 초부터는 이제 중소형주들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실적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우상향 기조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7월 말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본적인 그 펀더멘털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면 네. 지금 LG 화학도 그렇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뭐 여러 가지 업황부터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으니까 지금 이렇게 밀려 내려왔는데 네. 장기 투자자의 입장에서 네. 그냥 이 구간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그냥 견디고 참는다면 결국에는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의 어떤 그 펀더멘털이 있느냐. 저는 사실은 배터리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고성능 배터리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새로운 전기차가 출시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몇 킬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데, 그리고 얼마나 빨리 고속 충전을 사용했을 때 얼마나 빨리 충전될 수 있느냐를 먼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고성능 배터리에 들어가는 특수 소재라든지 뭐 첨가물을 만드는 회사들,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저는 지금 조정이지만 성장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는 노려볼 수 있는 뭐 부분은 일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터리 전체적인 시장을 본다라면 저는 아직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는데 캐즘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판매가 엄청나게 잘 된다라는 전제 조건은 전기차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기아 EV3가 한 3천만 원 초반 정도 보조금을 받았을 때, 그리고 현대차의 캐스퍼 EV 버전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2천만 원대도 2천만 원 후반대에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2천만 원대도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사전 예약이라든지 인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격이 싸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격이 쌀 수 있는 거는 현대차 캐스퍼 같은 경우가 배터리를 좀 내재화해가지고 좀 가격을 좀 낮출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터리 가격이 하락을 해서 전기차 가격이 하락을 해서 판매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과연 배터리 업체들의 영업이익, 수익성이 얼마나 좋아질지, 개선될지 여부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정말 잘 되고 배터리 수익성도 좋구나
라는 게 확인되면은 그때 확인하고 사셔도 전 늦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전기차 판매는 정말 잘 되고 있는데 배터리의 수익성, 업체의 수익성은 계속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가는 정말로 힘든 시간을 더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먼저 우리가 그냥 지레 짐작해서 이제 좋아지겠지. 리튬 가격이 최근에 좀 반등을 준다고 하니까 이제 오르겠지.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많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뭐 트럼프 10월 모르겠어요. 아까 나오는 뉴스 보니까 머스크가 네.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2,600억 정도? 네. 트럼프한테 선거 자금을 지원한다고 2,500억 넘게 네. 매달 625억씩 딱딱 준다는데 트럼프의 정책이 또 그때 어차피 우리가 가서 일자리 만들고 하는 그쵸. 거니까 네. 결국 그렇게 무식하게 그 외국 기업처럼 네. 그냥 막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네, 같다는 뭐 생각이 저도 들기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라든지 아니면 테슬라의 가장 큰 판매가 되는 도시가 또 텍사스 쪽이에요. 근데 텍사스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표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가 거의 과격하게 뭐 IRA가 됐든 전기차 보조금을 갑자기 제로를 만들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주식은 심리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오늘 원전주들이 하락한 게 앞에서 또 잠깐 언급하셨지만 원래 내일 모레 발표해야 되는데 좀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감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그냥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면서 하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관련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에 좀 우리가 반응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